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의 한 과정으로 합의한 TV 토론을 내일 밤 10시에 맞짱 토론 형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펀드 판매 관행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지수가 올해 상반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189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08포인트 오른 1890.18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우려 완화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개인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개인이 1272억 원어치 내다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48억 원, 513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유통업, 섬유, 의복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보험, 운송장비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4% 올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LG화학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이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이른바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하락했고 신한지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3.52포인트 오른 496.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계속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원화 강세로 인한 기업들의 현금 자산 감소분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3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개 주요 기업의 환율 효과를 조사한 결과 원화 강세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3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은 정보통신과 항공, 정유화학업 중에서 두루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환율 효과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102억 원가량 줄어들었고 LG화학은 75억 원, SK하이닉스 33억 원, LG전자 191억 원 등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KTNG와 NC소프트, GKL 등 일부 내수 기업들도 환율 하락으로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달러화 보유가 늘어나는 데다 해외 계열사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상으로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3분기보다 약 9,700억 원 이상 늘어났지만 해외 계열사들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환율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올 중순에 1,100원대 중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평가 실적이 악화된 겁니다. 또 일부 기업들의 달러화 보유가 늘어나면서 이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현금 보유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3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IT 기업들보다 현금성 자산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데다 외환 결제가 많아서 환율 악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현대차가 약 1,200억 원, 기아차가 800억 원가량의 매출 감소를 겪게 됩니다. 내년에도 원달러 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의 절상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과 현금 보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재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시에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주들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네, 공모주가 아무리 싸도 안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모주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GMB 코리아는 상장 첫날 3.01% 하락하며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 공모 희망가의 하단에도 못 미치는 6천 원의 공모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밑돌면서 결국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9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CJ 헬로비전도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J 헬로비전은 6% 넘게 내린 13,300원으로 장을 마쳐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모가가 16,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CJ 헬로비전의 공모주 청약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은 열흘 만에 16% 넘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맥스로텍이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고 YMC도 상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로 증시 진입을 노리는 공모주들은 희망 공모가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일본의 전자지급 결제업체 SBI 엑시즈는 희망 공모가 자체를 예상 주가 밴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SBI 엑시즈의 상장 후 예상 주가를 5,575원에서 8,761억 원대로 보고 있지만 SBI 엑시즈의 희망 공모가는 3,000원에서 3,600원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모주 시장은 기업 실적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업황이 좋지 못한 종목의 경우 기관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서 최근에는 수요 예측 전 희망 공모가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개별 기업만 놓고 보면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또 낮은 공모가로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모주 시장이 차츰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의 한 과정으로 합의한 TV토론을 내일 밤 10시에 맞짱 토론 형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 후보 측 신경민 미디어 단장과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 선대본부장은 오늘 각각 캠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은 KBS에서 생중계하며 100분간 진행됩니다. 신 단장은 지상파 3사 공동 생중계를 해야 되지만 편성 시간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3사 공통되는 시간을 못 잡았다며 할 수 없이 KBS 생중계로 하게 됐고 아직 MBC와 SBS는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 단일화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 간의 맞짱 토론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 단장은 2002년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패널 토론 등 다른 토론 방식을 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펀드 판매 관행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에서 10월 30개 금융사 600개 점포를 상대로 벌인 펀드 미스터리 쇼핑에서 평균 76.6점이 나와 지난해보다 7.7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생명과 하나투자증권 등 하나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줄줄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펀드 부실 판매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60점 미만으로 저조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하나생명과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등 6곳입니다. 60에서 70점의 미흡 등급은 국민은행과 동양증권 등 2곳, 70에서 80점의 보통 등급은 7곳, 80에서 90점의 양호 등급은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90점 이상을 받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에 매겨진 금융사는 광주은행, 교보생명, 대우증권 등 3곳입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지수가 올해 상반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엔겔지수는 13.6%로 2000년 하반기 1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970에서 1980년대 가계의 엔겔지수는 30에서 40%를 넘나들었지만 생활 형편이 나아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20%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오름세로 돌아서 2008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식료품을 제외한 가계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류 담배 지출이 명목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분기 2.13%로 통계치가 존재하는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오늘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0시부터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후 1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반토막나고 분배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1990년 6.1%이던 잠재 성장률이 2000년 이후 4%로 주저앉고 2010년 이후에는 3%대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번 떨어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익부 빈익빈 분배 구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64에서 지난해 0.313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의 비중도 8.7%에서 15.0%로 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고채 등급을 최고 등급이던 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프랑스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감소와 노동 및 상품, 서비스 시장의 장기적인 경직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이 악화함에 따라 재정 여건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졌으며 프랑스가 향후 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 정부의 패단이 남긴 흔적이라고 밝혀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혁 조치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지난 1월 S&P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요즘 글로벌 IT 업체들이 콘텐츠를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글로벌 업체의 콘텐츠 전략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양철민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IT 업계들이 콘텐츠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업계가 킬러 콘텐츠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사업 영역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힘들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국내 통신업체들은 콘텐츠를 통해 고객 묶어두기 전략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콘텐츠 전문회사인 SK플래닛을 출범시키며 콘텐츠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올해 말까지 콘텐츠 전문 회사를 출범시키고 1,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를 통한 탈통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LG U+는 무료로 개방되는 개발자 지원 연구소를 통해 개발자와 함께하는 콘텐츠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경우 앱 개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장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콘텐츠 확보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인 스티브 발머는 지난 9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윈도우가 아니라 엑스박스와 같은 콘텐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에서
엑스박스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지만 동작 인식 기기인 키넥트와 관련한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차세대 엑스박스 공개가 예고돼 있어 게임 콘텐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 또한 스마트 TV 시장에 뛰어들면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제대로 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면 애플 TV는 애플이 2000년 이후 내놓은 제품 중 첫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중요성은 세계 최대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가 처한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올해 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을 소니, 디즈니와 같은 영화 제작사에게 콘텐츠 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영화 세븐과 파이트 클럽 등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을 내세워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훌루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자체 콘텐츠 확보로 이러한 콘텐츠 중심의 시장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실질적인 콘텐츠 시장 규모가 궁금한데요. 조금 짧게 전해주시죠.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은 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성장세도 매년 5% 이상으로 꾸준해 2014년에는 1조 8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직 수치하기 힘든 모바일 앱 관련 시장 규모까지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도현 오비고 대표는 앞으로는 플랫폼이나 기기가 아닌 콘텐츠가 IT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플랫폼 사업자들도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지분 투자나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콘텐츠 확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보산업부의 양철민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U+는 폐쇄 회로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빈집 상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인터넷 전화 070 플레이어2를 이달 말 출시합니다. 070 플레이어2는 이용자가 외출한 후 집안에서 동작이 감지되면 블랙박스 기능을 작동해 집 내부를 동영상으로 자동 녹화합니다. 또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이런 상황을 문자로 통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화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070 플레이어2 장착된 CCTV를 조정해 실시간으로 집안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트 젤로의 소주 참이슬이 누적 판매량 200억 병을 돌파했습니다. 출시된 지 14년 1개월 만의 기록으로 월 평균 1억 1,834만 병, 하루 평균 389만 병, 초당 45병이 팔려나갔습니다. 국내 성인 1명당 571병씩 마신 셈입니다. 1998년 10월 19일 국내 소주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참이슬은 알코올 도수 25도의 소주 상식을 깨고 소주의 순화를 선도했습니다. 옥션이 국내 주요 알뜰폰 업체들이 입점한 옥션 알뜰폰 시장을 열었습니다. 참여 업체는 KCT T+, 온셋텔레콤 스노우맨, CJ 헬로모바일 등 세 곳입니다.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임차한 KCT T+는 요금제 반값 혜택에 최대 36% 할인을 추가해 최저 기본료를 3,500원으로 낮췄습니다. KT망을 임차한 스노우맨은 음성통화 150분, 문자 50건, 데이터 500MB의 스마트 실속 22 요금제를 22,000원에 제공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